안녕하세요. 늘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비전봄TV의 비전부동산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신축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신축 아파트를 양도시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을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 주택의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인데요. 관리처분 인가 전에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신 분을 원조합원이라고 그러고요. 관리처분 후에 기존의 주택, 개발되기 전에 주택을 취급하신 분은 승계조합원이라고 불리웁니다. 다시 말해서 원조합원이란 종전주택 취득을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하신 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날짜가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원조합원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아파트 양도일까지의 전 기간이 보유기간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원조합원은 종전주택에서 신주택이 될 때까지 보유기간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승계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이 되신 분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보유기간 계산에서 관리처분 인가일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매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승계조합원이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를 매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입주권 그 기간은 빠지고요. 준공일부터가 보유기간에 계산이 되겠습니다. 세율과 비과세 판단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사용 승인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 취득일은 사용 승인일입니다. 보유기간은 신축 아파트 사용 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계조합원의 입주권은 보유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분양자의 보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분양자의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 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사용 승인이 낮지만 잔금 정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잔금 정산하는 날부터가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자는 취득일이 잔금 정산일과 신축주택 사용 승인일 중에서 늦은 날이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자의 보유기간은 잔금 정산일과 신축주택의 사용 승인일 중 늦은 날 이후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 되겠습니다. 즉, 잔금을 낸 날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일반 분양자는 사용 승인이 났어도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온전한 취득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취득세 및 재산세는 토지로 내나요? 주택으로 내나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현재는 공가 상태여도 멸실 전까지는 취득세를 주택으로 간주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또 한 가지, 언제부터 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게 되는가, 이런 사항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변경 인가가 났을 경우에는
입주권으로 보는 시점은 애초에 최초의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시점을 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때부터 최초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 입주권으로 보는 시점입니다. 당초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주택이냐 조합원 입주권이냐의 판정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에 조합원 아파트의 입주권 매입자는 아파트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청약 제한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 청약 및 공급 규칙에 관한 사항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조합원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새로운 아파트로 됐을 때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고요. 승계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자의 보유기간은 잔금 정산일과 사용 승인일 중 늦은 날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즉 사용 승인이 났어도 잔금 정산을 하지 않으신 일반 분양자들은 잔금 낸 날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일반 분양자가 사용 승인이 났어도 잔금을 안 납하지 않으면 주택을 취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로 되었을 때 취득일과 보유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발 매물 상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